우리 LA님.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문위원회의 가시다가 저녁도 못 드시고 아, 가시고, 예, 저는 원래 소식을 해서, 예. 소식을 해서 먹는 거를 이렇게 탐하지 않습니다. 소식, 난 속아 먹는 식사인 줄 알았어요. 소식이 이렇게 크길래. 오늘 그 고속버스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갈 때 그 TV 뉴스 화면에 예, 이명박 구속 어쩌고 이제 막 뉴스 많이 예,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김성태는 한국당의 김성태는, 이거는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떠들고, 그 자막으로 나오더라고요. 박근혜 네? 대통령 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예, 정치보복이고. 이명박 조사하는 거는 정치보복이다, 이러고 김성태가 떠들더라고요. 그, 이명박 구속하라고 매우 쳐야 됩니다. 방송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정치보복한 놈들이 그 할 소리입니까, 그게? 참, 개소리 하더라고요. 저는 그 뉴스 보면서 이명박 구속 수감되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쥐새끼들 피납니다, 피납니다. 속으로 이랬습니다, 제가. 저도 하루 종일 비나이다, 이명박 구속하라고 하겠습니다. 방송에 24시간 예, 360을 하고 예,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국내에 계시는 애국 동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또 해외에 계시면서 하루하루 미국 군인 훈련, 일본 군대 훈련 이런 소식들을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더 많이 접하실 걸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계시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마음 졸이면서 조국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 아픈 마음 가지신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저녁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처음에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갈과 두꺼비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졌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막 넘치고 하는데 두꺼비가 강물로 헤엄쳐서 건너가려고 하는 찰나에 전갈이 자기를 좀 태워서 저 건너편으로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두꺼비가 전갈 너는 독침을 쏘는데 야 내가 너 업어서 건너주다가 네가 나 독침으로 죽이면은 나 죽는 거 아니냐 하니까 전갈이 하는 말이 야 네가 나를 저쪽으로 태워다 주면 내 목숨의 은인인데 내가 과연 너를 죽이겠냐. 야, 나도 그 정도 양심은 있다. 그러고서 얘기를 하니까 두꺼비가 전갈의 말을 듣고서 두꺼비 등 위에 전갈을 태우고 강물을 헤엄쳐서 건너갑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강물이 넘쳐도 두꺼비는 워낙 헤엄을 잘 치기 때문에 잘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건너편 땅 위에 도착을 하니까 전갈이 그 꼬랑지로 두꺼비를 독침을 쏘아서 죽입니다. 자, 그러면서 전갈이 하는 말이 내 본성을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했고 두꺼비는 죽었습니다. 예. 두 번째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 여자를 유혹하는 건데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원죄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때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나무에 있는 과일을 먹으면 너가 굉장히 똑똑해져. 너는 하나님처럼 굉장히 똑똑해져. 라고 꼬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그 과일이 먹음직해 보였고 보암직해 보였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원죄는 뭐냐? 탐욕으로 인해서 원칙을 배신하는 죄, 유혹으로 인해서 법칙을 배신하는 죄,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정갈의 배신 본성과 그 뱀에 의한 그 배신, 이것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명박이는 원죄가 있습니다. 이명박이는 사실 그 당시 정동영과 대결을 할 때 사실은 그렇게 탐탁한 후보는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노무현이가 끝나고 이명박이가 나왔을 때 차마 정동영이는 찍을 수 없어서 이명박을 찍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양자택일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찍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그 한나라당 경선 후보였을 때 그 공정하지 않은 룰을 강요를 해서 근소한 차이로 이명박이가 후보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당원에 의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우세한 득표를 얻었지만 그 여론조사인가에 1인 2표인가 3표의 제도, 엉터리 같은 제도에 의해서 이명박이가 그 후보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공정하지 못한 룰을 강요해서 그러한 잘못된 룰에 의해서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것이 이명박이의 첫 번째 원죄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경선을 치렀던 거. 그것이 그 다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명박이가 그 당시에도 BBK 있었고 여러 가지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동영이를 찍을 수 없었기 때문에 택했었던 그런 원죄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법칙과 원칙을 우리는 내세우지 못했던 거였죠. 두 번째 원죄는 홍준표의 원죄입니다. 작년에 홍준표가 김진태 의원하고도 역시 불공정 경선을 했었죠. 그때도 홍준표가 문재인하고 나왔을 때 문재인의 좌파를 찍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조은진 대표님이 후보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파들 중에서 안타깝게도 홍준표를 찍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원칙과 법칙대로 우리 행동을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서 강요당한 선택을 했던 것이죠. 사실 홍준표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친박에 대한 배신감에 자기는 아주 가슴이 절절하다라고 했다든가,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도 원망과 그 증오가 들끓었었죠. 그런데 유세 다니면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그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게 해줬다는 달콤한 말로 거짓말을 한 다음에 정작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님을 출당시키는 배신 행위를 하죠. 전갈과 같은 배신 본성, 뱀의 유혹에 의해서 법칙을 배신하는 그런 죄를 홍준표와 이명박이는 동시에 졌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 이 새끼들도 보면은 이 새끼들은 어떻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배신하는 쥐새끼들이죠. 강을 건너 살려준 은혜를 독침으로 되갚은 정갈 같은 새끼들이 한국당에 있는 새끼들입니다. 이게. 원죄 세 번째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죠. 이놈들이 홍준표 좌파 한국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탄핵시켰고 헌법 파괴를 저지르는 범죄를 했습니다. 교회 장로인 이명박이가 저지른 범죄들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놈이 교회 장로인 것이 저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는 교회 장로에서 당장 파면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죄 네 번째,
이명박, 홍준표가 국민 개헌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태극기 세력이나 아니면 소위 보수 우파라고 자칭하는 많은 국민들을 또 유혹하는 짓거리입니다. 문재인 좌파 개헌이 싫으면 한국당 개헌 택하라 하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또 한번 범죄를 저지르라고 꼬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한번 원죄를 저지르라고 이 자들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뱀 새끼들처럼.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을 한다거나 배신을 한다거나 원칙을 저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명박, 홍준표의 본성은 정갈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자들은 홍준표, 한국당은 일시적 어려움을 벗어나면 반드시 배신하는 놈들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늘 거짓말을 일삼는 놈들입니다. 위법, 탈법을 통해서 이명박 쥐새끼들은 패거리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국가의 이익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명박, 홍준표, 한국당 이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시켜서 지금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나라 꼴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뭐 문재인이는 자고 나면은 그냥 사고 치죠. 무슨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생들 뭐 영어 교육을 금지시켰다 풀어줬다. 뭐 그냥 뭐 비트코인 금지시켰다 풀어준다고 했다. 이 자들은 뭐 한다고 했다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다 번복하고 아주 엉망진창으로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죠.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이명박, 이자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비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 첫 번째, 무한한 포용성이었죠. 문재인 좌파, 인공기 국민, 이명박 쥐새끼들, 그리고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 모두를 다 포용하시고 대통합을 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님은 진실성이 있었습니다. 무한한 진실성.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이 없으셨어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계신 이 상황에 우리가 보면은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더 깨끗했고 더 진실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30년 동안의 은행 계좌를 털어도 부정한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거짓말 없이 진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 보았든 안 보았든. 그리고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 지키는 것도 소리도 없으시고 자랑하지도 않고 스스로 정직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으셨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30년이 지난 현재 박근혜 대통령님 은행 계좌가 이렇게 털릴 거라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미리 생각 안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이분은 30년 동안 늘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는 천주교 신부들, 대형교회 목사들, 불교 승려들, 니네들 계좌 30년치 한번 특검 한번 해보자 이거야 니네 거. 종교에 몸담고 있는 니네 계좌 한번 까보자 이거야. 니들 얼마나 깨끗한가. 박근혜 대통령만큼 깨끗한가 한번 까보자 이거야. 국회의원들, 언론인들, 판사들, 검사들, 전라도 공무원들, 5.18 유공자들 니들 계좌 30년치 한번 뒤집어 까보자 이거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니들 계좌 전부 특활비 전부 마카 다 디비 까보자 이거야 니들.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론도 안 받은 것이 진실로 드러났지만 너희들 중에 이론도 안 받은 놈년들이 있으면 나와봐. 자,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렇게 가지신 것이 우주처럼 넓습니다. 우주처럼 맑고 우주처럼 위대하신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으셨어요. 남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으셨는데 원죄가 없으셨습니다.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원죄로 가득 찬 문재인, 이명박 범죄자들과 원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태극기 세력과의 전쟁 중입니다. 원죄로 가득 찬 지방 분권 개헌 찬성 세력들, 이 문재인과 이명박 이자들과 지방 분권 개헌 절대 반대하는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과 대한애국당과의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지방 분권 개헌이 통과되면 지금 현재 50대, 60대 분들은 잘 들으시고요.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을 내일이라도 주변의 50대 친구들, 60대 친구들에게 말씀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분권 개헌 통과되면 국민연금 본부도 전국 단위가 아니라 30개 지방국가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현재 지방 재정 자립이 안 되어 있는데 이 30개 지방 국가가 국민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방 분권된 위에 30개 지방 국가가 자기 재정 조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국민연금 있던 거 다 뽑아 쓰고 연금 못 줍니다. 50대, 60대 여러분들 연금 못 받습니다. 지방 분권 개헌 통과되면 노년이 비참해집니다. 정신 차리시고 50대, 60대 분들은 지방 분권 개헌 반대하셔야 노년에 연금 받고 사십니다. 이거 분명히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세대들 비트코인 문제 터졌는데 이것이 바로 국유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젊은 세대들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지방 분권 개헌을 하고 나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통장도 계좌 정지시키고 돈 출입 입출금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소설을 씁니다. 비트코인 하나만 그렇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은 자신의 미래와 꿈과 희망을 펼치기 위해서는 문재인 좌파 정권을 박살내겠다고 하는 태극기 애국 시민들과 대한애국당과 함께 태극기를 들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번 토요일 20대, 30대 여러분들의 미래와 꿈과 희망을 펼치기 위해서 태극기 집회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구원받는 길은 지금까지 쌓이고 쌓여있던 문재인 좌파 빨갱이들의 원죄와 이명박, 홍준표 한국당의 원죄, 범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이명박, 홍준표 한국당, 얘네들은 우파 아닙니다. 얘네들은 우파 몸속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이지 우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박멸 대상입니다. 기생충은 내 살덩이도 아닙니다. 기생충은 내 몸도 아닙니다. 내 몸속에서 뽑아내 버려야 합니다. 해충제를 먹고 기생충을 박멸하듯이 이명박, 홍준표의 한국당 좌파 쓰레기들을 씻어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 대한민국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우리 애국 동지님들 여자 하와처럼 뱀의 유혹, 쥐새끼들, 빨갱이 새끼들의 유혹에 넘어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자유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처벌하고 내쫓아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만세하게 만듭시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과 지방 분권 개헌 반대와 월드 호구 왕따 양아치 타조 정권 문재인 좌파 정권 퇴진을 위해 애국 천사 여러분 더 힘차게 투쟁합시다. 나 혼자만이라도 태극기를 들고 나가겠다는 태극기 정신으로 한 번 더 새로운 애국심과 뜨거운 동지애로 이번 토요일 서울역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아,